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서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영애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상호 비교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6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3분 모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앉아 계신 후보자들의 좌석 그리고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미리 정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후보자 소개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입니다.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천안을 후보 이정만입니다. 정의당 박성필 후보 함께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후보 낭만다터 박성필입니다. 토론회 진행 순서 먼저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순서는 천안시 서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시작 발언, 사회자 공통질문, 정책 검증 토론 후 상호 토론, 사회자 개별 질문, 마무리 발언 이런 순서로 준비해봤습니다. 자세한 진행 방식과 주제는 또 토론이 진행되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들의 발언 시간 엄격히 제한합니다. 만약에 주어진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자가 제지합니다.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작 발언 시작할까요? 각 후보자에게 배당된 시간 1분입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 발언 시작합니다. 1분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이제 3선에 도전합니다. 8년이라는 시간을 믿고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8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안 종축장 이전, 삼탄약장 군사보고구역 42만 평 해제, 미래 먹거리를 위한 SB 프라자와 2차 전지 인증센터도 생겼습니다. 박완주가 시작한 일, 박완주가 끝내겠습니다. 성안 종축장 활용, 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업성 저수지 수변공원, 부성역 북부개찰소, KTX R&D 지적지구 등 시작한 수건사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힘있는 삼선이 되어 더 큰 천안을 위해 광역시 수준의 천안 특례시를 만들겠습니다. 충남의 대표 일꾼으로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힘있는 정치력을 보이겠습니다. 더 크게 키워주십시오. 반드시 더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십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저는 1989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천안검찰청 지청장,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등 24년 검사를 한 정치 신인입니다. 검사하는 동안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 건립, 범죄자 DNA DB법 제정, 사이버범죄 수사단 창단 등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드루킹 사건, 최근 N번방 사건 수사 등 과학수사, 인권수사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변호사를 시작한 후 천안 상공회의소와 700만 소상공인 연합회 자문변호사, 주민법률상담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조국 사건, 울산시장 선거부정 사건 등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무너진 서민 경제를 살리며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선거여야 합니다. 또 천안을 변화시켜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는 선거여야 합니다. 저 이정만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의당 박성필 후보십니다. 어느덧 곳곳에 꽃이 아름답게 피는 4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19로 걱정들 많으실 겁니다. 개학은 한 달씩 미뤄지다가 이제는 사이버 강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거라 합니다. 저는 의료인으로서 이번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재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OECD 국가답게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의 공공보건의료 갖추어야 됩니다. 이젠 개발도상국 시절에 개발 중심의 공약과 논리보다는 사회적 돌봄이 있고
존엄한 노년이 보장되는 공공의료가 튼튼한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저 박성필이 하겠습니다. 네, 세 분 시작 발언 들으셨습니다. 이제 공통질문 시작해 볼까요? 공통된 주제에 대해 각 후보자들께 답변 듣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그 순서는 이정만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쇼크로 이어진 이번 코로나19 사태, 총체적 대응 체계가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아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구체적인 구사항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만 후보 답변 듣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우수한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나름대로 잘 대처되고 있어서 다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가 진정이 되면 백서를 만들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종전의 매뉴얼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또 재난에 대한 대처는 전문가를 컨트롤 타워로 임명해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정치 논리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계에서는 초기부터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여러 번 성명서도 발표를 했지만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라는 그런 해괴한 논리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박정희 때 시작되어 역대 정부에서 발전시켜온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시스템이나 의료산업 발전에 별다른 공이 없고 우수한 의료진의 배출에도 별다른 공이 없는 이 정부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굉장히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성필 후보 답변 듣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립중앙의료원을 확장 이전하고 주요 국립대학병원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해서 감염병 관리와 재난의료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지방의료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전국적으로 묶는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감염병 비상 상태에 맞서 지역 최일선에서 의료 문제를 담당할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를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아직도 많이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셋째, 전국 및 주치의제 도입입니다. 이미 영국, 프랑스,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주치의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나와 가족 병력을 모두 알고 있고 예약해서 찾아가는 주치의가 있다면 이런 사태에도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완주 후보 답변 듣습니다. 네, 오늘로써 전 세계 188개 나라 확진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고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오늘 1만 명의 확진자와 6,021명의 격리 해제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모범 사례 대한민국이라고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바로 의료진과 방역당국 그리고 국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에서는 이 빠른 검진과 바이러스 확산을 원천 차단하는 이런 노력, 두 번째는 신속한 투명한 정보 그리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헤쳐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높은 시민의식입니다. 개인위생 수준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말로 온 국민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확진 초기에 감염병 예방 위생 수칙과 관련된 일관되지 못했던 메시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분리치료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유증상자 및 의심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았을 때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됩니다. 총선 공약으로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할 것을 민주당은 공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0년간 2,151억 원의 백신 개발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질문입니다. 처음 답변하실 순서는 박성필 후보부터입니다. 최근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그간 우리나라는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에 비해 그 대처가 아니했다라고 하는 반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나 정책 등이 시급할 텐데요. 구체적인 방안 듣도록 합니다. 박성필 후보 답변 듣습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엄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금 당장 입법이 시급합니다. 박안주 후보님, 하루라도 선거운동을 멈추시고 국회로 돌아가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성정당 만든 속도라면 당장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식을 위해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국가 비전 수립하겠습니다. 합성 영상 제작, 배포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우고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 성착취에 대한 강력 대응,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통 구조를 차단하고 단속 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현행법상 범죄 수익의 수혜자인 유통 플랫폼 기업에 대한 처벌은 미흡합니다. 공급망에 대한 단속 처벌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에는 삭제 의무를 부여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도 N번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완주 후보 답변 듣습니다. 네, 네 가지 과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개념의 입법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현행법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동 청소년 성착취 음란물로 변경하고 처벌 기준, 행위 양태에 대해서 구체화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처벌 대상에 현재는 제작, 유통, 배포, 소지까지는 가능하지만 시청이나 접근까지 확대하는 규제가 없습니다. 주요 국가에서는 다운로드라든지 시청 등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시 삭제 제도를 도입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차단을 위한 삭제도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피해구제 제도를 참고해서 실제로 삭제 제도 도입하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인 백혜련 의원께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발의했습니다. 형법 개정과 성폭력 처벌법 개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이 부분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작 및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국제 공조도 강화돼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만 후보십니다. 네, 최근 N번방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일찍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대처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검찰청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건립해서 디지털 증거 분석 시스템 구축에 기여했고 사이버 범죄 수사단을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디지털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반드시 범인을 색출해서 처벌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수사기관의 사이버 범죄 수사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범죄는 끊임없이 첨단 기법을 이용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이 거기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디지털 성범죄는 민감성이나 피해가 오프라인 범죄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현재의 법 체계를 보면 대부분 오프라인 범죄를 기준으로 해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강화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실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통질문 마지막 준비됐습니다. 선거제도 관련 질문이죠. 이번 선거부터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표가 많은 다수 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준비하신 말씀 듣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완주 후보, 이정만 후보, 박성필 후보 순서로 진행합니다. 1분 30초입니다. 박완주 후보십니다. 네, 먼저 준연동제 비례대표 개선했던 것은 국민의 의사 왜곡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정책 기반 정당을 의회에 진출하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준비된 도표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게 81년도부터 2010년까지 주요 국가 총선 결과에 나타난 불비례성입니다. 맨 위에 네덜란드가 1.08. 여기서 불비례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의석수에 반영되지 못한 유권자 표의 비중을 나타납니다. 보면 한국이 21.97%로 프랑스는 19.56, 이런 식으로 실제로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은 것보다 의석수가 적게 반영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는데, 민망스럽게 유사정당 이러한 부분으로 있어서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이런 국민의 뜻을 오롯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난 2년간 논의하면서 야당과 여당이 2년간 정치개혁을 위해서 논의하면서 정말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서 이뤄낸 비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정만 후보십니다. 네, 이 제도와 관련해서 저는 우선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독재 정권 하에서도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지금까지 처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을 배제하고 군소정당과 함께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촉진해서 양당제의 폐해를 줄인다는 그런 표면적인 명분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타협과 상생의 정치 문화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항구적으로 정치 불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위성정당이 만들어지고 의원 꼬주기 등 해괴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처음에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할 때 비난을 했습니다만, 스스로 또 위성정당을 만드는 그런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또 국민들이 직접 선택을 받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이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선거구 제도는 장점보다는 단점만 적나라하게 노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성필 후보 답변 듣습니다. 박완주 후보께 묻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관계입니까? 이정만 후보께도 여쭙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어떤 관계입니까? 정당이 대부업체처럼 돈 꺼주고
의원도 꺼주었습니다. 엄연히 다른 정당인데 공천에 개입하고 자매니 형제니 누가 적자니 이러고 있습니다. 비유한다면 급식 시간에 줄을 선 학생들 중에서 힘센 학생 한 명이 새치기를 하니까 그 다음 힘센 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혼자 새치기가 그러니까 같이 새치기 하자고 한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같이 새치기 하는데 반대했습니다. 현명한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판단과 심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의당은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선 헌법을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설립된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100% 민심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국회, 국민을 닮은 국회로 바꾸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공통질문 3가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토론의 방식을 바꿔볼까 합니다. 정책 검증 토론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후보자는 이미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들 간의 정책을 검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가 먼저 공약을 발표하면 다른 두 후보가 차례로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그 질문은 각각 2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요. 질문 시간은 각각 30초, 답변 시간은 각각 1분입니다. 정책 검증 토론 순서는 박성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필 후보께서 공약 2분을 발표하시면 박완주 후보께서 2차례 개별 질문하시고 이정만 후보께서 2차례 개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공약 듣습니다. 2분입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제로, 건강한 천을 위해 줄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입원비 보장률 90%로 올리겠습니다. 연간 의료비는 10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겠습니다. 소아암은 전액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걱정 제로, 방사능 프리 급식제 확대하겠습니다. GMO 농산물 규제하겠습니다. 과로사 제로, 노동시간을 줄여 쉼표가 있는 삶 되게 하겠습니다. 안전한 천안을 위해 늘리겠습니다. 공공병상, 음압병상 확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설립하겠습니다.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버스 공용제 도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를 매입하고 운전사를 고용하며 심야버스도 구축하겠습니다. 재난적 기본소득은 지역화표로 지급하겠습니다. 책임있는 천안을 위해 지키겠습니다. 국가의 건강관리 책임제를 실현하여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제 실행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치의제는 강화하겠습니다. 일봉산 등 도시공원 지키겠습니다. 천안시가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도시공원 임차 제도 등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금지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여 유사 동일 업무, 정규직 대비하여 차별 금지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제정하겠습니다. 배달 앱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보호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박완주 후보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30초입니다. 네, 국민의료비 걱정 줄이는 측면에서 아주 의미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비급여 해소를 위해서 비급여 6조 8천억 중에 선택진료 상급병실 9,600억, MRA 등 5천억, 의료급여, 의학적 비급여 5천억 등 해서 한 1조 9천억을 줄였는데요. 후보님이 말씀하신 90%까지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어떤 건가요? 바로 답변하시죠. 네. 현재 그 보장률은 좀 다 각급 의료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장 흔하게 접근하는 약국의 경우는 보장률이 한 65%까지 된다면 그다음에 의원은 한 60%, 그리고 종합병원은 한 55%가 됩니다. 실제로 종합병원이나 그러니까 대학병원 같은 그런 큰 병원을 간다면 그만큼 중증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은 그 낮은 단위, 그러니까 약국 같은 데서 보장이 높은데 그것을 대학병원, 종합병원 같은 데서 보장이 높여가지고 큰 부담을 줄이겠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그리고 네, 예,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한 번 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비급여를 줄이는 게 보장성을 강화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6조 8천억을 줄이자고 하는 목표 속에서 1조 9천억 약 28%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민들에게 3,600만 명에게 보장성의 혜택을 받고 2조 2천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줬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5%를 더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예산 이런 부분들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답변 듣겠습니다. 예, 현재 그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한 55%, 그리고 기업이 30%, 그다음에 국가가 15%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비 인상 없이 한 70%까지 올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가려면은 아무래도 개인 부담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자 3대 주체가 있는데 개인과 기업과 나라가 조금씩 더 보장률을 자기 그러니까 보험료도 좀 올리고 정부도 더 투자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예, 박성필 후보 공약에 대한 이정만 후보의 질문 2차례 시작합니다. 30초 드립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의 그 부담 비율을 65%에서 90%로 늘겠다고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뽑아 보셨는지요? 예, 일단 전체적으로는 더 많이 올라가겠지만 현재 입원비 그쪽에 대해서 보장률을 90%까지 올리겠다는 말씀이고 현재 전체적으로 한 80% 올릴 예정입니다. 거기서 드는 예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 기점으로 한 12조 정도 더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대 주체가 있는데 국가가 이제 국고 보조금을 더 증액하는 것이 한 3.3조 정도 되고 국민이 조금씩 더 부담하는 것. 지금 그러지 않아도 실손보험 등 사보험에 드는 돈이 꽤 많습니다. 그게 가구당 한 20에서 40만 원까지 든다고 하니까요. 그것보단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부담금을 조금씩 올리면 됩니다. 이를테면 300만 원 노동자라면 급여 노동자라면 한 2만 7천 원 정도 월 올라가는 수준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한 7조 정도 더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회사 측에서 나머지 부담 한 4조 정도 부담을 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하실 예정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시 또 설명드려야 될 텐데요. 네. 3대 주체가 있는데 개인이 이제 내는 이제 건강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보장률이 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료비 걱정 때문에 실손보험 또는 암보험 등 많이 가입해 있으십니다. 그런 금액이라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잡은 것은 없지만 300만 원 이제 근로자가 보통 평균이니까 그런 금액 그런 임금의 노동자라면 2만 7천 원도 부담하고 해서 그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대 30대 15가 되고 정부의 지원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로
법에 못 박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20%까지 채우고 그리고 개인 부담 가끔 이런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잘 사는데 보험료 덜 낸다. 그러니까 아직도 파악이 되지 않은 그런 재산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걸 가지고 개인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하면서 하면은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박완주 후보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질문의 순서는 이정만 후보 먼저, 그다음 박성필 후보 질문 2차례 각각 하실 수 있습니다. 박완주 후보 공약 듣습니다. 2분입니다. 네, 총 9대 분야 75개의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천안을 광역시 수준의 천안 특례시를 만들겠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소재 2차 공공기관을 천안에 유치하겠습니다. 사통팔달 천안을 위해서 천안 외곽순환도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물총새 공원 등 공용주차장을 확대하겠습니다. 100만이 쉬어도 넉넉한 녹색 힐링 도시 천안을 위해 천안시 지방정원 업성저주지에서 평택까지 이어지는 하천길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겠습니다. 천안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경제 활력 도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천안 지방합동청사 건립과 성안 종축장을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을 이끌 제조혁신파크로 조성하겠습니다. 중소, 벤처, 청년, 소상공 모두의 꿈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을 차질 없이 완공하고 지역 전용화폐인 천안사랑카드를 1,000억 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문화복지 천안을 위해서 불당동에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고 직산, 입장, 백석, 부성 2동, 불당동 마을마다 도서관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의 행복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북부지역 항구적 가뭄 해결을 위해 아산호 여유수량 수계 연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를 도입하겠습니다. 9대 분야 75개 공약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이정만 후보 질문 순서입니다. 네, 우리 박 후보님의 안전오염 제로 공약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직산 송전설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송전설로 지중화를 요청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죠? 네. 박 후보께서 송전설로 지중화 공사를 위해서 7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답변 듣습니다. 1분입니다. 네, 지중화에 대해서는 2번에 걸쳐서 원래 애초에 송전은 지상에다 수립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19대 때 산업위 때 송전탑에 대해서 A안, B안 2가지 안을 갖고서 주민들 설명도 듣고 추진위원회가 16명이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최초에 없던 지중화 예산을 한전에서 수립을 해서 추진위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10대 3으로 지상화하자라고 하는 결정이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역마다 MOU 체결도 했고 일정 지역마다 발전기금도 수령하는 MOU 체결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이거나 조금이라도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정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추진위원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다시 질문하실 수 네. 있습니다. 78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780억 원의 예산이 어디로 갔죠? 지금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전용이 된 겁니까? 어떻게 사용이 된 거죠? 네, 예산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은 돈을 현금으로 어디에서 싸놓는 게 아니고 계정만 놔두는 겁니다. 약 50조 정도 되는 한전인데요.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700억을 만약에 A안인 지중화가 갔을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 놓는 거죠. 그 돈은 만약에 불용이 되면
한전 그대로 그 예산에서 다른 용도로 다른 지역 뭐 지중화나 다른 지역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공중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이 책정했던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중화를 하자라고 하면 예산을 일시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연차별로 사업비를 사용할 준비가 됐다는 얘기고요. 취소가 됐다고 하면 그거는 개정상에 있던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제로 예산을 수립하면 현찰을 주는 게 아니고 개정을 주어서 필요할 때 그 부분을 주는 것입니다. 박완주 후보 공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성필 후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2번 기회 드립니다. 네, 박완주 후보 공약 중에서 또 반가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국공립대 무상 교육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뭐 정의당 또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부터 이야기했던 바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국공립대에서 시작하신다는 말씀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듣기로는 지방 의대에 대해서도 이제 뭐 티오에 대한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네, 먼저 지방 국공립대학을 완전 무상교육을 하자 이런 주장 공약을 했습니다. 이미 지방대학에서 어떤 형태로든 장학금 형태로 해서 약 70% 정도를 지방 국공립대학생들은 국가로부터 또는 뭐 여러 노트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자부담하는 비율을 1년에 다 계산을 해봤더니 약 3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지방 국공립대 인재 양성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정부가 투자를 해서 완전 100% 무상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공약이고 이거는 작년에 교육부총리께도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부분은 추가로 의학계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예. 이제 의학계열도 답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도서관에 대한 것입니다. 도서관을 이제 짓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도서관 현재 도서관 중에서 작은 도서관들이 또 일정 규모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 동네마다 있지 않습니까? 작은 도서관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해법은 없으신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작은 도서관 간에 상호 대처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지방의대 의학계열에 대해서 핵심은 지방 인재를 선발을 의무화하자는 겁니다. 이미 동료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요. 지방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의 일정 비율, 제주 강원은 15% 정도고 나머지는 30% 정도를 선발하자라고 하는 게 취지고요. 방금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은요. 그렇게 작은 단위 도서관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산이나 불당동이나 동별로 이제 도서관이 책만 보는 곳이 아니고 주민들 커뮤니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지원도 지원 비율이 약 60% 정도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예산을 갖고 우리 아이들, 어른들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책만 빌려가는 역할이 아니고 하나의 새로운 문화적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 천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공약의 핵심입니다. 네, 이정만 후보 공약 준비하고 계십니다. 발표 듣습니다. 이분입니다. 네,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 중앙에서 충남 홀대를 온몸으로 막겠다. 또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이 세 가지 큰 틀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개혁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 지역 공약은 백석 불당 부성 지역을 충청의 강남으로 서울의 강남 못지않게 그런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공약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잡월드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잡월드는 현재 분당에 한국 잡월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순천만에 잡월드를 485억 원을 들여서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천여 개의 그 직업을 배우고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 직업 체험관과 잡월드를 건립해서 자신의 재능과 직업에 대한 흥미를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정당 공천제는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만 실제는 국회의원의 줄 세우기 또는 공천을 매개로 한 금품 수수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을 지역에서도 2017년도 10월 달에 민주당의 그 과열된 공천 문제로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다고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임기 중에 그러나 반드시 임기 중에 마무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천안에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네. 또 답변하시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박성필 후보가 질문하실 순서죠. 예, 2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먼저 자벌드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그만큼 또 많은 재정이 투여되지 않을까 우려되고요. 그런 재정이라면 뭘 짓는 것보다는 공공의료 강화라든지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데 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지리적으로는 그래도 가까운 분당에 있는데 천안에 한다는 것이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네, 분당에 있는 한국잡월드의 경우에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직업 체험을 위해서는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될 그런 정도입니다. 특히 다만 우리 천안의 경우에는 한국 그 기술교육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교육대학에서 새로운 잡월드를 찾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에 이런 그 잡월드를 유치를 하면 우리 천안 어린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직업 교육을 시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규모는 대체로 한 2,500여 평, 그다음에 주요 시설로는 직업 세계관, 어린이 체험관 이런 것들을 만들 그런 예정입니다. 네. 한 번 더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제 체험하는 것을 이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일종의 가상 체험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가 지금 도입돼서 실시한 지 한 2년 됐습니다. 자유학년제 그때 실제로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굳이 잡월드 같은 걸 짓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답변 바로 듣겠습니다. 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가상이라도 실제 체험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업을 우리나라에 한 1,000여 개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있는 것은 한 130여 개의 그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종합 직업 체험관이 한국 잡월드에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지금 인기리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천안 지역에 있는 그런 그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도 아주 좋은 그런 그 직업 교육이 되리라고 보고 그 교육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건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아주 좋은 그런 그 기관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만 후보 공약 발표 들으셨습니다. 박성필 후보와 질의응답 주고받으셨죠. 다음은 박완주 후보와 질의응답 진행할 순서입니다. 역시 개별 질문 30초 2차례 드리겠습니다. 박 후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정만 후보가 10대 공약 중에요. 오늘은 말씀 안 하셨지만 성안역과 당진항, 평택항, 산업철도 연결하고 컨테이너 물류기지를 건설한다는 공약인데 혹시 이 공약이 평택에서 포승까지 연결하는
평택항 연결하는 노선과 같은 건지 아니면 또 당진항까지는 합덕에서 성문단지까지 추진하는 이 노선과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박상돈 우리 천안시장 후보가 지금 나와 계십니다만 이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장이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론을 통하고 여러 가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지는 않고요. 국가 철도를 놓는 거는 4차 국가 철도망 구축행 나라별로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포승, 안중, 숙성, 평택역은 이미 30.3km, 6,860여호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당진항까지는 그 예타, 지난해 인입철도 건설 사업이라고 해서 예타 사업, 면제 사업으로 됐는데 노선이 어디로 신규 노선인지 기존에 있는 건지조차도 모르는 공약을 그럼 시장 공약이지 후보님 공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박완주 후보님은 국회의원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을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따오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시장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그런 그 미비한 점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또 그 중앙과 지방이 연결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하는 것들은 시장의 역할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예산을 충분히 따오고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장과 협력을 해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책을 검증하기 위한 후보자 간 상호 토론 지켜보셨습니다. 토론 방식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개별 질문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개별 질문은 3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질문마다 답변하실 후보가 다릅니다. 첫 번째 개별 질문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질문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께 질문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가 OECD 다른 회원국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통계죠.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매우 시급해 보입니다. 박완주 후보 답변 듣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주 나쁜 성적이었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청년 실업률은 박근혜 정부 이후 계속 낮아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청년들이 작년도 약 40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 인재 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천안 지역을 축소해서 제 공약도 나왔는데요. 천안은 취업을 하고 창업하는 2가지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만들 생각입니다. 또한 실패하면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재도전 사관학교를 중소벤처연수원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할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 문제도 해결이 돼야 또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신호라고 해서 천안 지역의 임대아파트 5천 세대 중 30%를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농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서 조성과 영 파머스 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개별 질문 2번째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질문 준비해봤습니다.
미세먼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이런 비판도 있죠.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예, 이정만 후보께 여쭙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우선 미세먼지는 주로 화석연료 연소,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공정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화석연료 연소는 주로 석탄 발전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해 발전원별 발전량을 보면 석탄이 40%, 원자력이 30%, LNG가 한 22%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발생 원인별로 대책을 보면 석탄 발전을 줄이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멀쩡한 대기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 사용을 독려하고 여러 가지 편리함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수소차 개발 등을 또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70%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최근 미세먼지가 전년보다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정부가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중국과 긴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미세먼지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개별 질문이죠. 정의당 박성필 후보 차례입니다. 저출생 문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죠.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작년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치 0.92라고 합니다. 출생아 수가 해마다 줄어들면 생산 인구 역시 감소하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있을까요? 예, 박성필 후보께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청년들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아도 돌봄 걱정, 집값 걱정, 교육비 걱정으로 마음 놓고 키울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도 먹고 살기 팍팍한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겠습니까?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이를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우선 20살이 되면 3천만 원을 지급해서 최소한 청년들이 빚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시대, 그러나 맞돌봄 시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출산과 육아, 돌봄 휴가를 확대하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과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도 3개월 육아휴직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유아에 대해 의무 교육하고 공공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50% 확대하겠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단계적으로 무상 교육하겠습니다. 집 걱정을 덜기 위해 자녀 학기제에 맞춰 임대차 계획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9년으로 늘리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준비된 생방송 1시간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할애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오늘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시 을 후보자 초청 토론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또는 네이버 TV 등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 세 분께 유권자 여러분들에 대한 인사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죠.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 마무리 발언 들으신 이후에 정의당 박성필 후보 인사 받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의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합니다. 이정만 후보십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대한민국은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30, 40대 일자리가 20여만 개,
제조업 일자리 8만여 개가 사라졌습니다. 14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 제조업 평균 가동률 외환위기 이후 최저, 자영업자 폐업 5배 폭증했습니다. 대신 나라 부채가 3년간 100조가 늘었습니다. 그러한 민주당을 이번 선거에서 경고하지 않으면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조국, 울산 선거 조작을 용인받은 것으로 오인 오만을 부릴 것입니다.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선 박완주 후보는 원래 운동권 출신으로 보좌관, 노조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 이정만 천안지청장을 비롯하여 평생을 소신과 강단의 수사검사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천안 변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박완주 후보는 불법 선거사무실이라고 천안시가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국과 같이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면서 좌절감이 느껴질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이번에는 저 이정만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공정하고 정의롭고 깨끗하고 발전된 천안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박성필 후보 인사 드리시겠습니다. 예, 잘 보셨는지요?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어느덧 4월이 되고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기를 마친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돈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픔만큼 치료받는 것이다 라고요. 불평등은 의료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연 100만 원 의료비 상한제, 간병비 보험 적용, 소아암, 전액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제로인 대한민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가치 정의당이 지켜왔습니다. 정의당은 위성 정당의 원칙을 지키려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지만 원칙을 지키는 정의당, 여러분을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지켜주십시오. 작지만 소중한 가치, 작지만 소중한 정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십니다. 네, 토론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천안 발전을 위해서 준비된 후보가 누구인지, 검증된 후보가 누구인지 천안 시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천안도 대한민국도 모두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안 시민이 키워주신 박완주 이제 3선에 도전합니다. 탄핵을 이끌어낸 1등 협상가 원내 수석이었고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공익형 직불제 대한민국 농정개혁을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보람은 더 큰 천안을 만든 것입니다. 지난 8년 동안 국비 2조 원을 확보했고 성안 종축장 이전, 두정역 북부 출입구와 같은 오랜 수건 사업도 해결했습니다. 일 많이 했다. 정말 일 잘한다는 말씀 들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천안시 세석 국회의원 중 한 명은 반드시 힘있는 중진으로 키워주십시오. 더 큰 천안 특례시를 만들겠습니다. 100만 도시를 위한 순환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혁신을 통해서 교통지역 오명을 벗겠습니다. 지방정원, 수변공원, 승마공원 등 녹색 힐링 공간을 확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충남의 대표 일꾼으로 정치 경험 모든 분야에서 힘있게 보답하겠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시 을 후보자 초청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이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토론에 참석해 주신 세 분 후보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이영애입니다. 오늘 후보자 합동연설회는 천안시 서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공직선거법에 의거 후보자 2분 함께 모셨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미리 정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후보 소개합니다. 민중당의 이영남 후보 소개드립니다. 맞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성용 후보 함께 자리에 계십니다. 네, 순서에 따라 이영남 후보 연설 먼저 듣겠습니다. 8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유권자 여러분, 충남 도민 여러분, 진보 정치, 노동자 직접 정치를 위해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 을 지역구로 출마한 민중당 이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0년 9월 학교에 급식 노동자로 입사해서 현재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남 지부장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구에서 유일한 민주노총 조직 후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연대감이 강한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주시하며 찬사를 받을 정도로 열심히 감내하고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국민들은 강합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 중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진보 정치의 대변자로 나선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위기는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97년 IMF 이후에 심해져만 가는 부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감염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연일 발표하는 코로나 대책 그 어디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 전국에서도 비정규직은 언제나 차별과 불평등의 대명사입니다. 지난 시기 촛불을 들고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낸 슬기로운 우리 국민들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기존의 낡은 정치를 탄핵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없애고 헌법으로 기간을 정하는 근로자의 채용은 근절돼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는 기간을 정해서 매길 수 없고 노동자의 인격이고 생존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 길에 민중당과 저 이영남이 앞장서겠습니다. 2000년 7살 연상의 건설 노동자를 만나 일남 이녀에 낳고 병든 노모를 모시며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참 열심히 살았구나 스스로 토닥였습니다. 2004년 인천에서 부도를 맞고 충남으로 빈몸으로 내려와 보증금도 없이 월세살이를 전전하고 대출금 독촉에 전화 벨소리도 못 켜두고 살았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투잡 쓰리잡을 하고도 결국 부부가 공동으로 파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돌이킨다면 못 살아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면서 이러한 현실이 저만의 일입니까? 차별과 불평등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99% 우리 서민들의 모두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그래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연령별로 자살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노령층으로 갈수록 빈곤이 심화되고 그에 따른 자살률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코로나보다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면적 대비 부동산 소유 현황입니다. 우리나라 1% 특권층이 전체의 55%, 상위 10%의 부자들까지 합하면 총 97.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전 민주노동당이 출범하며 했던 말이
20대 80의 사회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20대 80의 사회가 이제는 1대 99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월세살이 17년에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집이라는 걸 사봤습니다. 그 집은 80%가 대출로 30년, 75세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제가 그 집을 샀는지 우리은행이 산 집에 제가 30년짜리 월세를 사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 비정규직 꼴랑 월급 받아서 매달 80만 원을 내 새끼들 짜장면 한 그릇 제대로 못 사주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노동하는 내 남편 구두 한 켤레,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주고 꼬박꼬박 집값, 대출금 갚는데 고스란히 갖다 바쳐야 하는 현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집 한 채도 갖지 못하고 가계부채로 허덕이는 게 저만의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촛불 정권이라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어떻게 됐습니까? 노동자들의 몇 년의 투쟁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한국 정치의 민주화를 위해 지금의 정권이 열심히 싸웠는지는 몰라도 재벌과 특권층을 비호하고 그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와 개혁이 따로 없었습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 서민이 직접 정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특권층 그들과 기존 정치 세력에 의탁하고 산다면 앞으로도 지금의 고통스럽고 암울한 현실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0.1%의 재벌, 그리고 그들을 특권을 비호하는 상위 1%의 고위 특권층, 그들이 가진 부동산과 자산이 정당한 방법으로 소유한 것들입니까? 바로 노동자, 농민의 고열을 짜서 취득한 불공정 자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대대로 세습하는 이상 우리는 이런 불평등을 우리 후대에 고스란히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많은 기형적 구조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합니다. 좁은 땅덩이에서 땅과 집이 투기의 목적이 되는 사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비정규직의 차별이 당연한 계급사회,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사람답게 사는 사회, 보편적 복지가 당연한 나라, 우리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 첫 시작은 상위 1% 불공정 자산을 환수해서 민중에게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투표는 기호 8번 민중당, 후보는 기호 7번 저 이영남을 선택해 주십시오. 99% 서민을 대변하는 진보 정치, 제가 앞장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순도 100% 노동자, 농민, 서민을 대변할 정당, 민중당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민중당 이영남 후보 연설 들으셨습니다. 예, 다음 차례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성용 후보 연설 들으시겠습니다. 8분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혁명배당금당 천안시 을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김성용 인사드립니다. 요즘 생활이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19 때문에 사회 경제가 너무 힘듭니다. 중소기업, 영세상공인들, 서민들 줄도선하게 생겼습니다. 쓸 돈은 없고 이자 세금 꼬박꼬박 내야 하고 물가는 오르고 소비는 안 살아나고 그래서 극약처방으로 경기 부양책을 써서 죽어가는 국민을 살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코로나19 한다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전을 대비해야 합니다. 50만 원, 100만 원 받아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생생내기 처방으로 이 난국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국민의 빚만 더 늘어납니다. 국가혁명배당당은
국민들이 2년간 생계비를 주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을 부을 것입니다. 18세 이상 유권자에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시중에 돈이 없습니다. 오히려 양적 완화로 경제 규모가 커져 경제를 살고 활성화됩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정책 목표는 전 국민을 중산층 이상으로 삶을 보장해주는 정당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이 삼상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당대표가 30년 전부터 만든 정책입니다. 허경영 당대표는 박정희 대통령 비밀보좌관으로 10년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만들어 가난에서 만든 장본인입니다. IQ 430이라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다는 에피소드가 있지만 대선을 2번 나갔어도 이 공로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언론과 권력에 의해서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요즘 경제 난국이 심해질수록 허경영 삼상정책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 70년대 경제발전 시대에는 정부가 투자를 늘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높이면 서민층에게 혜택이 가는 트리플 다운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은 트리플 업 방식이 필요합니다. 즉, 서민의 경제가 살아야 기업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가혁명배당금당 국민의식주 해결을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배당혁명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삶을 보장받기 위해 만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 원을 평생 지급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건강수당 70만 원을 더해서 22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결혼혁명입니다. 망국적인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처녀총각 연애하라고 연애수당 매월 20만 원, 결혼하면 1억 원을, 주택구입비 2억 원을 무이자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출산혁명입니다. 아이 낳으면 출산수당 5천만 원, 전업주부수당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보훈혁명입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와 화독광부 간호사에게 각 5억 원씩 지급하고 직계 가족에게는 참전수당을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취업혁명입니다.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5년간 근무한 사람이 창업 시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으로 3억 원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장애혁명입니다.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의 재활수당을 현실화하고 장애인의 보행권을 지원하며 3급 이상 장애인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취업시키겠습니다. 교육혁명입니다. 수능시험 전면 폐지하고 중고등학교 6년간 내가 잘하는 한 과목의 성적만으로 대학을 진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요? 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삼상정책에는 재원 마련 정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성정당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정책입니다. 매년 800조의 재원 마련 정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책입니다. 국가예산 512조 중에 60%를 전략해서 300조를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을 100명을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여 1조 8천 원의 전략 확대입니다. 지자체선거 폐지합니다. 단체장은 대통령 임의제로 변경해서 1조 7천 원을 절감하고 성심선 지자체 예산을 모두 없애 국민배당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금 혁명입니다. 36가지 세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100조의 세수가 늘고 고소득자의 탈세를 방지하여 200조의 세수가 늘어납니다. 특수사업자 500만 명을 양성하여 매년 100조의 세수를 확보하고 벌금혁명입니다.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 100조 원의 세수가 늘어나면 매년 총 800조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3년간 양적 완화를 통해서 6천조의 재원을 마련합니다. 이래저래 새어나가는 돈, 빼먹는 돈, 저희들끼리 나눠 먹는 돈, 눈먼 돈들을 모두 거둬들이는 법, 무조건 통과시켜서 우선 긴급 생계 지원금부터 지급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노숙생활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도 재개의 기회를 주고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가
편히 생활할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배당금으로 내 생활, 내 가족을 윤택하게 해주겠다는데 국가혁명 배당금당 안 찍겠습니까?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 유지와 당리당략에만 빠져있는 기성정치인들, 패거리 정치, 기성정치인들의 옹호하는 악법들 이번에 확 바꾸어 갈아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없어야 할 대표적인 10대 폐지 정책을 설명하겠습니다. 쌍벌제 폐지입니다. 쌍벌제는 부정부패의 온상입니다. 기성정당이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국가혁명배당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쌍벌제는 힘이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뇌물을 줍니다. 힘이 강한 자는 뇌물을 받고도 신고를 못하게 쌍벌제를 만들어 신고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쌍벌제를 폐지하고 단벌제를 실시합니다. 뇌물을 받은 자가 언제든지 신고하면 그 뇌물을 국가에게 되돌려주고 뇌물 받은 자만 처벌받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정부패는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속세 폐지입니다. 기업들의 아킬레스건은 상속세입니다. 기성정당인 기득권 때문에 절대 포기 못합니다. 국가혁명배당당만이 폐지할 수 있습니다. 50년, 100년 넘는 토종 기업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세 때문입니다. 70%의 상속세를 내면 그 기업에 대한 경영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CEO들은 편법, 탈법, 범법, 위법을 조장하게 되고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 외에도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김영란법 폐지, 수능시험 폐지, 노조, 정교조, 교도소, 징병제 폐지가 있습니다. 석을 빠진 구체정치 이번엔 싹 바꾸어 여디를 물갈이 해야겠죠. 정부 유권자 여러분, 이번 선거가 끝나고 코로나 긴급생활 지원비 1억 원 받으러 갑시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성영 후보 연설 잘 들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4.15 총선 앞으로 12일 남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합동연설회가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에 큰 도움을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시 을 후보자 합동연설회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